오랜만에 만나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명절이 오히려 이 가족의 끈을 놓게 만드는 날이 되기도 한데요.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방법은 없을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요.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디 가실까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쉬기 어려워서 명절에 이제 빨간 날 주로 쉬어왔는데 이번엔 또 이제 학교 중간고사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제 집에서 네. 좀 공부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공부를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시부모님의 배려로 이제 집에서 좀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보통 이렇게 명절에는 선물이나 상차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명절에도 증가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명절에 부부싸움 그리고 네. 이혼율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죠. 그만큼 네. 갈등도 많고 또 사람이 많이 이동하고 만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이혼이라는 단어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에 다툼이 원인이 돼서 폭발해서 이제 실제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사례들을 명절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평상시보다 한 10% 이상 증가한다라는 통계도 있지만 또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전후로 해서 가정폭력도 많아지고 또 다툼도 많아지다 보니까 협의 이혼 신청이라든가 소송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5년 미만 신혼부부 줄 중에도 명절 이혼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치상으로도 확실하게 이혼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평균 10% 이상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건데 가족 간의 이런 정을 나누는 명절 이후에 유독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명절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가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사 노동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게 되죠. 특히 이제 나는 열심히 전부치고 설거지하는데 또 한쪽 배우자는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느끼는 이제 차별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면서 이런 명절에 노동을 내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툼도 많고요. 또 반면에 남성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일단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또 중간에 있으니까 눈치도 보게 되는 것이고 특히 가장 많이 이제 다툼이 되는 게 양가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머물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물 같은 거 챙겨야 되는데 조금 한쪽에 소홀하게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잔존하고 또 젊은 어떤 며느리들은 그런 문화를 또 싫어하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쌓여있던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터지면서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결혼한 지 5년이 된 A씨, 명절마다 시가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인데요. 하루 종일 앉아 전을 부치고 거기다 시누이가 가져가야 할 음식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A씨를 인정해주기는커녕 명절마다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폭언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로 인해 고부 갈등의 골은 깊어갔지만 남편은 모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을 저희가 이제 예로 들었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사위의 경제력을 무시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도 많아서 장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가장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와 차별이잖아요. 며느리 간 비교를 한다던가 사위를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무능하다고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한다던가 폭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사실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계로 집안 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법원으로 가면은 부당한 대우의 일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시면 이 사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있었던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심한 모멸감, 모욕적인 발언, 심지어는 폭력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 모두 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다투다 보면은 집안을 가지고 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의 집안은 어떻고 맞아요. 너의 가족들은 어떻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상실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어머니가 됐든 장모님이 했든 그러면 시어머니, 장모님도 일정 부분 위자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아들이 당하지 않아야 되는 발언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우는 며느리나 또 이제 사이에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책은 아무래도 그 키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배우자가 앞선 사례처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이로 뭐 더 이상 혼인 유지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 이랬을 때 중재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도 책임을 혹시 물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임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배우자의 잘못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거든요. 즉 이런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중간에 있는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무를 방기하고 그냥 둘이 알아서 해. 뭐 명절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자의 어떤 힘듦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명절에요. 시가와 처가를 가는 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싸움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예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정도라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둘 사이에 너무 안 좋다라고 평가될 소진이 있는 것이고요. 합의해서 안 가는 거야 당연히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일방은 적극적으로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일방이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재하는 노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명절에는 뭐 처가 먼저 갔다가 또는 이제 시댁을 간다던가 또 이번 명절에는 뭐 아내나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좀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자식과 한 배우자만 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가족들 원가족과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들 사이도 불편한 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편하다고 하는데 끝끝내 데리고 가봐야 관계만 더 악화되고 서로 상처만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럼 나만 다녀올게 하는 결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명절 갈등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 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 이후 시가에서 지내는 제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시부모는 절을 하지 않는 대신 제사라도 참석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B 씨는 모두 거절을 하고 여러 달 동안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꼭 종교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너무 자주 보내서 제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것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심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사를 거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적인 신념도 있을 것이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깨트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안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사 거부만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가출을 해서 또 가족
자식들이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이 종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심취하다 보니까 가사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 이런 판례인데요. 네. 따라서 억지로 강제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해서까지 제사를 참석하거나 뭐 절을 하거나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들의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방의 어떤 가족의 문화, 풍습, 제사의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야겠죠.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일방의 주장만 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다가 결국 가족끼리 싸우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고요. 특히 종교 갈등 굉장히 심한데 네. 우리 법원에서는 종교를 열심히 믿는 것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진 않고요. 너무 심취한 나머지 돈 다 가사탕진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또 뭐 예를 들면 전업주부라면 가사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교적인 원인으로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또 명절 연휴에는요, 가정폭력 범죄도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폭력 문제의 경우 보복이 조금 무서워서 아무래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결심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을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가정폭력 특례법에는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라고 해서 일단 가해자,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폭력자랑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분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퇴거시키고 몇 미터 내 접근 금지, 보통 100미터 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특히 전기통신, 전화나 문자도 하지 못하도록 연락 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소에 이탁을 한다던가 시설에 이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보복이 두렵고 찾아올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임시조치는 경우에 따라선 2개월간 이해 그리고 더 많이 또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있고 또 가까운 경찰 112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렵게 이혼을 결정을 했지만 막상 이혼을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시에 어떤 점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고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적 격분에서 흥분 상태에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이라는 것도요. 자녀가 있는 분은 협의혼이 숙려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최소 4개월 정도 잡고 하셔야 되고 재판상 이혼은 또 6개월, 1년, 2년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만약에 협의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증거를 맨날 수집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네. 하지만 최소한도로 과거의 대화, 문자 메시지라든가 녹음이라든가 나를 때리거나 폭언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CCTV 블랙박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라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고민하시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를 맞아요. 어떻게 키우고 양육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 법원에선 양육권자 지정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아이 두고 나오거나 일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자녀들 생각하면 이혼은 고심고심. 특히 요즘에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죠.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처의 상담소라든가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재나 대화 노력을 해보는 시도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그다음에 확인 신문기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네. 그때 안 나가면 또 이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명절 이혼을 주제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혼으로 가기 전에 갈등이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런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스트레스도 푸는 방법이 너무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배려하고
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니까 배우자가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가사노동이 명절 때 극심히 올라가면 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좀 배려해주고 또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돕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녀오고 나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지사지로 상대방 말에 경청하고 공감한다고 한다면 조금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 세대들은 제사를 못 놓으셨지만 네. 요즘엔 또 시어머니들도 우리 이제 제사하지 말고 또는 맛있는 거 시켜서 먹거나 사 먹자. 뭐 이렇게도 이제 세태가 많이 변화됐으니까 조금씩 이런 과거의 어떤 조금 힘든 문화들은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현재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는 능력, 배려와 존중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갈등 없는 명절을 위해 올해 추석은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